세상에 세상에 국민 앵커 뭐 해도 손색이 없어. 그런 이름을 들어도 손색이 없는 김주아 앵커. 그런데 이 제목 보세요. 생방송 1시간 전에 쓰러졌다는 게 대체 웬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설마 긴장해서 쓰러질 리는 없잖아요. 김주아 앵커가요. 어허. 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요. 폭행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가정폭력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나. 김주아 앵커는요. 일단 2004년 10월에 한 사업가와 결혼해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완전 화제가 됐었죠. 네, 그러다가 2013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16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혼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랬죠. 이혼을 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뭐 관련된 사연이라든가 어떤 얽힌 이야기들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온갖 설만 무성했죠. 맞습니다. 네. 특히 기사도 많이 나고요. 사람들이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랬죠. 김주아 앵커가 이번에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사연을 좀 털어놨습니다. 그래요? 네, 털어놓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김주아 앵커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또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데이앤나잇을 진행하면서 내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면서 본인의 악몽 같았던 결혼 생활, 9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최근 방송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세상에 부부 사이에 있었던 신뢰를 깨버리게 만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방을 제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옷장에서 뭔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복 들어가는 옷 이런 박스, 박스 작은 있잖아요. 박스가, 예. 낮은 박스. 그게 한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줬던 결혼증명서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가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원본이었는데 결혼증명서가 미국에서 받은 거였더라고요. 디보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근데 저한테 보여준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거를 카피해서,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디보스 위에 싱글이라는 종이를 넣어서 그거를 다시 복사해서 그게 안 보이게 하는. 그 밑에 또 하나 있었던 서류가 저랑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이혼을 했다는. 그래서 사귈 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렇지, 이혼은 되지 이혼은 않은 상태. 충격이죠, 여러분. 허준 변호사님, 이거는 신뢰를 저버린, 신뢰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기 결혼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기 결혼이죠. 그러니까 전혼 이력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은 사기 결혼으로 혼인 취소 사유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이미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석 달 안에 결정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요. 네. 당시 유부남이었던 이 남편을 김주아 앵커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였냐? 시어머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아들이 있으니까 뭐 만나봐라. 이렇게 미혼인 아들인 것처럼 시어머니까지 모두 김주아 앵커를 속여서 만나보라고 교제를 권유를 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후에 이렇게 사기 결혼 서류를 발견하게 됐을 때는 이미 아이도 있고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친정 식구들한테 내색도 못하고 혼자서 소가리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어떤 엄마들이 어떤 결혼 생활보다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걸 혼인 취소 사유다, 사기 결혼이다 알면서도 바로 행동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냈지만 신뢰를 깨는 일이 또 벌어진 게요. 뭐요?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있는데 자꾸 이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띠링띠링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 남편이 문자 확인을 안 하길래 화장실 간 사이에 대신 확인을 해봤더니 카드 사용을 알리는 내용 문자가 계속 찍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왜 남편의 카드가 지금 사용 내역이 찍히는 거지?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역도 너무나 수상했던 것이 미장원, 네일샵, 여성 전용 사우나
이런 남자가 가지 않고 여성이 갈 법한 그런 상점들의 사용 내역서가 찍혔다는 겁니다. 어허. 아무래도 도용당한 것 같다 싶어서 남편한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모두 외도의 증거였던 겁니다. 뭐라고요? 버젓이 당시에 버젓이 남편이 여기였는데 띵동띵동띵동 문자가 들어오는데 남편의 카드가 계속 쓰이고 사용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상한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는데 더 충격적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녀가 저희 집이 그러니까 이제 나홀로 아파트 한 동짜리였는데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보이는 아파트에서 16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뭘 하는지가 다 보여요. 진짜 그걸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있죠. 또 외도의 방식이 기함을 하겠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그 집에서 갔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아기가 말을 조금씩 할 때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모랑 놀았다고. 그 이모가 그녀였던 거죠. 상간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했냐 했더니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집에서 텔레비전 봤다고. 그래서 텔레비전? 누구랑? 그랬더니 자기 혼자 봤다고. 그러면 아빠는? 그랬더니 방에 이모랑 있었다고. 진짜? 정말 하지근 평론가님, 김주아 앵커한테는 참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저 상황 막장 드라마 그 막장보다 더 심한 막장이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데리고 집 앞에 건너편 아파트 동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애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듣기만 해도 황당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바로 보이는 바로 앞에 집에다가 그렇게 얻어놓고 불륜을 저질렀는가. 와.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김주환 씨가 남편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하필 거기다 집을 얻었느냐. 물어보니까 남편의 답이 뭐냐면 그 여자가 거기에 집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가깝지 않아? 라고 물어봤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무슨 답인지. 와, 예?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네 네, 그냥. 그렇게 답을 했다는 나도 너무 가깝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김주아 씨가 그럼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뻔히 보이니까 맞은편에. 그래서 내가 본 그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할 말이 없으면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한 폭행 때문에 뉴스 생방송 1시간 전에 쓰러지는 어머.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는 건데 관련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이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이제 고막이 터져갖고 2번 정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찧어갖고 뇌출혈이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뉴스하기 1시간 전에 쓰러졌어요. 분장도 다 하고 이제 막 멘트 쓰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쓰러져갖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뇌출혈이라고. 남편이 미인 거죠. 그렇죠. 외상성이라고 하면서 의사가 저한테 이제 신고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데 영하 17도 내려간 날이 있었어요. 그날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겠죠. 네, 추우니까. 근데 그분은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다고 너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그날 아주 심한 폭행을 했어요. 왜 내가 사준 옷을 입지 않았어? 라고 한 거죠. 지금 그 전 남편이란 인간 거의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 사람이라고 그렇게 항목할 수 없죠.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거는 뭐라고 얘기할 뭐 수가 이런 없네요. 인간이가 진짜 있지? 그냥 인간 막장이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말종 진짜. 뭐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세상에 아니, 응어리진 가슴 그러니까 털어놓으니까 지금 눈물을 끝내 참았던 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자기 아내를 밀쳐가지고 뇌출혈이 날 정도로 밀치고 폭행을 하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먹이 날라왔다잖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걸 뉘우치면서 용서를 빌어야 정상인 거죠. 네.
그런데 저런 행동을 했다면 전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김주아 앵커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 본인에 대한 폭행은 참을만 했대요. 그래도 참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들한테까지 폭행을 했다는 그 어린애한테.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혼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5살이던 아이를요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는 어머, 거예요. 세상에. 아이를 어머. 자기 자식이잖아요. 어떡해. 그 5살짜리 어디 잡을 멱살 있다고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결국 아이한테 손대는 걸 보고 김주아 앵커 입장에서는 본인이 맞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참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자기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짐 싸서 아이들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3년을 했어요. 3년 동안 이혼 소송을 거쳐 헤어졌지만 김주아 앵커 말이 이렇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김주아 앵커의 월급으로 생활했대요. 그 이게 뭐 그 인간이 전 남편인가 네, 그 전 인간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통장에요. 전 남편이라는 사람 통장에 32만 원 있었대요. 32만 원. 와. 그래서 결국 절반의 재산에 가까운 10억 원을 내주면서 파경에 맞았다는. 그러니까 이혼하고 해서 본인이 10억을 또 준 거예요. 어머나. 이게 뭡니까 대체 이런 세상에. 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대체. 세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양육비는 받지도 못했고요. 아이들과 최소 생계비로 살아야만 했었는데 이런 사실을 밝혀지자 누리꾼사에 대해서는 많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잖아요. 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할 경우가 몇 %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TV에서 열심히 방송하는 사람이 저런 아픔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인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더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동안 정말로 방송에서 앵커로서 시청자와 국민 앞에 강직한 모습 그리고 밝은 모습만 보이느라 이런 아픈 가정사, 이건 아프다는 표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가슴 응어리진 얘기 다 털어놨잖아요. 물론 당장 치유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진짜 힘내시기를 뉴스파이터가 진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진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